이런 사람들이 찐입니다. 막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위탁 판매 알려준다고 하시는 분들, 뭐 그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고수가 있습니다. 뭐 그분들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는 실제 자기가 위탁 판매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도매도 직접 하고 있고, 그리고 플랫폼도 직접 만들어가지고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그래. 특히나 이 대량으로 위탁 판매 쪽은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 좀 실무를 하는데 필요해서 제가 봤을 때 그걸 돈 주고 줄 필요 없는데 대략 4주 그리고 주 1회 끝나는 뭐 단톡방 관리 이 정도에서 못해도 300에서 한 600 사이는 받는 것 같아요. 나도 교육을 하지만 이 전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 위탁 판매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실행하는 사람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또 시스템적인 이 플랫폼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아이템을 잘 소싱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또 잘 퍼뜨리고 잘 관리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제 실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역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결국은 이것도 노가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직접 눈에 보이는 상품의 DB를 가지고 있듯이 이 실행하는 사람도 자기 물건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최적화되게끔 이제 키워드도 잘 잡고, 상품명이라든지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가공된, 자기에게 잘 가공된 DB를 계속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계속 노가다인 거를 카테고리 잡아내고, 키워드 변환시키고, 진짜 좀 더 열심히 한다 그러면 뭐 썸네일도 조금씩 바꾸고, 자기 또 상품 구성도 바꾸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엉덩이 무거운 놈이 이기는 거다. 맞아요. 무식한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렇죠. 이게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긴 작업이잖아. 길게 똑같은 행위를 하면 사람인지라. 이게 뭔가 의욕이 없으면 계속 그 같은 작업하면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기획력이나 내가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본인이 본인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시야가 좀 있어야 돼요. 그렇지. 계속해서 자기가 또 동기부여를 자기 스스로 시켜야 그렇죠. 되고, 네. 고독한 싸움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들의 역량이 또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아무리 사람도 그렇잖아. 노가다도 장비가 좋아야 노가다를 잘할 수 있어. 아무리 내가 힘 좋고 끈기가 있다 해가지고 다 싸구려 사고로 백날 파봤자 그건 죽잖아. 호그레는 안 먹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좋은 장비, 어떻게 하면 이제 주어진 환경에서 이제 좋은 시스템과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위탁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역량은 중요하겠지만 주변적인 이 시스템이라든지 장비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돈이 조금 있다면 솔루션을 쓰면 편하긴 편하죠. 그리고 일의 효율도 많이 나고 내 업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제품, 어떤 하나의 제품이 있다고 하면 이 제품을 사진 찍고 뭐 이런 행위랑 상세 페이지 만드는 행위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마켓에 등록하는 행위는 그냥 일이란 말이에요. 그 등록을 뭐 5초 만에 한다고 상품이 더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뭐 30분 동안 버튼을 천천히 누른다고 해서 등록이 매출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 방법에 대한 일들이 이쪽 위탁 판매 오고 마켓을 여러 군데 팔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다 앉아서 하면 이걸 열심히 한다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 대표가 그 시간을 쓰고 있으면 비효율적이잖아요. 차라리 그거를 아무 의미 없는데 귀찮은 일들을 솔루션이 좀 해주면 내가 소싱에 더 목숨을 건다든지 상세 페이지를 좀 더 이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시간을 쓸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돈이 있다면 그런 좀 편리하게 해주는 그걸로 매출 상승을 꿈꾸지 마시고 직원 한 명 뽑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솔루션을 쓰시면 좋고. 그게 그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대부분 쇼핑몰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샤방넷, 그 다음에 플레이오토, 뭐 이셀러스가 이제 제일 유명하죠. 사실. 그런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품을 가공하고 하는 거는 직접 하겠지만 상품을 등록하는 행위라든지 뭐 주문 수집을 땡겨주는 거라든지 뭐 송장을 전송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솔루션을 쓰는 게 훨씬 어차피 그거는 뭐 기계적인 일이니까, 그렇죠. 수동적인 일이니까 쓰는 게 좋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물어볼게요. 위탁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셀러스나 플레이오토나 뭐 샤방넷이나 이런 솔루션 비용이 한 달에 뭐 몇만 원에서 비싼 경우에는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나? 나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 솔루션마다 다른데 그
어떤 솔루션은 그냥 단가가 정해진 게 있고요. 어떤 데는 내가 DB를 5,000개 다루느냐, 10,000개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DB 개수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요. 오케이. 그러면 그 솔루션을 쓰는 걸 추천, 안 쓰는 걸 추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딱 둘 중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 지금 시대에서는 안 쓰는 걸 추천. 안 쓰는 걸 추천. 지금은. 왜?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뭐 저희도 있지만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도매국도 그렇고 오너클랜도 그렇고 두 업체가 그리고 위탁 판매 시장의 가장 큰 도매 사이트이긴 하죠. 그 두 도매 사이트에 DB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런 제품들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다 팔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도매 사이트들은 요새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할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 도매 사이트에서 엑셀로 그냥 줘요. 맞지. 근데 이제는 그 도매 사이트의 DB를 좀 더 효율적으로 셀러들이 팔 수 있게끔 그 솔루션의 기능까지 결합이 된 도매사의 서비스들이 많아요. 무료로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돈을 조금 더 주고 나는 여러 도매사의 제품들을 내가 이렇게 엑셀로 옮기는 건 너무 불편하고 내가 관심 깊어하는 이런 도매사들의 DB가 다 들어와 있고 여기서 난 다 올리고 싶어. 그거를 해주는 게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쓰는 샤플링. 샤플링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샤플링 대표님. 그래서 샤플링은 뭐냐면 솔루션 기능은 다 갖췄는데 도매사는 아닌데 특정 도매사의 제품 DB까지 다 연동이 되어 있는 솔루션인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내용이 아마 처음 위탁 판매 나 해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위탁 판매 좀 경험 있으신 분들이 한 단계 좀 더 성장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상필 씨도 이제 항상 강조하는 그거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퍼뜨려져 있는 우리 흔히 접근 가능한 도매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도매쿡이나 뭐 오너클랜이나 이런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도 오픈마켓의 일종이고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중간에 또 수수료들도 막 붙어있고 거기에 뭐 또 말이 도매지 도도매, 도도도매, 도도도도매 막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좋은 거래처를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제일 중요하죠, 사실. 이게 좀 시대 흐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사실 소싱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지. 근데 초보일 때는 그 소싱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고수의 말을 믿고 초보 때부터 소싱에 너무 목숨을 안 맸으면 좋겠고 일단은 맞지. 왜냐면 잘 팔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쓰레기 같은 제품이라도 내가 팔아보고 쓰레기 같은 제품 팔면 안 되겠구나를 느껴야지. 고수가 얘기하던데 소싱이 제일 중요하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고수가 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의 도매 사이트들은 좀 대부분 DB들이 좀 복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제라는 게 이해를 좀 돕자면 물건을 가지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진짜 사진을 이쁘게 찍어서 막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형님이 도매 사이트예요. 내가 이걸 등록을 했어요. 그럼 셀러들이 와서 이 제품을 팔아주겠죠. 근데 셀러뿐만이 오는 게 아니라 컴퓨터 한 대 딱 갖다 놓고 여기 누가 새 상품 올렸네? 그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데 쉽게 찾으면 안 되잖아. 상품을 살짝 바꾸면 그렇지. 그리고 가격을 살짝 높여요. 왜? 자기의 마진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제품은 원청의 제품 한 개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복제가 돼가지고 다단계처럼 이게 되게 많은 제품이 무분별하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는 셀러들은 이게 복제된 제품인지 복제되기 전의 제품인지 복제된 제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 안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DB가 지금 엄청 깨끗한 편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 도매 사이트에 소싱했는데 팔려고 보니까 소매가보다 비싸네. 그렇지. 이런 경우가 다발성으로 존재하고요. 뭐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도 또 쉽게 얘기하자면 공급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후자로 저희가 말한 것처럼 복제돼서 마진이 붙을 대로 붙어서 결국 소매가보다 비싸지는 제품을 볼 확률이 높고 그게 아니라면 뭐 그 제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나는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도매국에도 공급해야지. 근데 셀러들한테 주는 게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싸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 본인 생각 원래 싸게 줘야 되지만 비싸게 주고 알아서 팔아라. 나는 내 거 팔면 파는 거고 팔면 못 파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두 가지인데 결론은 지금의 어떤 중개형으로 운영하는 도매 사이트에 대한 DB가
좀 복제된 DB가 많고 허수의 제품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도매처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왕이면 예전에는 무조건 DB 싸움이었잖아. 뭐 우리 플랫폼에는 뭐 DB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많다 했는데 그걸로 광고를 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양질의 DB를 양보다는 이제 질로 승부하겠다는 생각도 이제 많이 가지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시장이 뭐 개판이 돼버리니까. 맞아요. 100% 이 영상은 조회수 겁나 안 나오겠다. 엄청 길어져. 아니 어려운 얘기만 계속 네. 하니까 그게 괜찮아. 이런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나 있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누군가는 보겠지. 그렇지. 어차피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찾아볼 거거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좋은 DB, 클린한 DB가 있고, 그리고 이왕이면 공급사들과 실제 위탁 셀러들과 다이렉트로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진짜 다이렉트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만든 플랫폼이 저희 셀리어스. 셀리어스지. 근데 아주 많이, 매우 많이 상품이 안 늘더라고요. 그게 입점사가 많이 그렇죠. 없다고? 왜 그래? 그러니까 제가 셀러를 많이 붙여도 지금 형님이 가지고 계신 물건도 저희한테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지. 그래서 나중에 그 형님 사이트에 대한 공급처 코드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귀찮아하세요. 뭘 귀찮아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는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형님도 이제 종류로 따지면 지금 몇 개죠? 형님? 지금 내 DB가 한 1,300개 정도 돼요. 지금. 실제 다 재고를 가지고 있고 큰 창고를 운영하고 있고 사진을 실제 다 찍고 그러니까 이렇게 1,300개까지 늘린 업체면 사실 아는 사이라서 그렇지 모르는 사이는 엄청 큰 업체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늘리는 데 있어서 돈을 안 벌고는 못 늘렸겠죠. 그렇지. 하면 어딘가에 공급을 먼저 한 곳이 있을 거야. 그렇지. 뭐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오노클랜이나 뭐 도매매나 이런 데 공급했을 확률이 높죠. 그렇지. 그럼 거기 공급해서 내가 계속 잘 팔리니까 성장을 해서 개수가 늘어난 상태잖아. 그럼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매국에 넣어도 오노클랜에만 넣어도 잘 팔리고 잘 되는데. 잘 되는데 굳이 내가 니들 플랫폼을 또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저희한테만 물어보죠. 그럼 오노클랜이나 도매국보다 많이 팔 자신 있어요? 저 말은 또 되게 잘해요.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데 공급을 안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런 플랫폼을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DB를 이제 넣었거든요. 사실 짜증나. 그것도 다 맞춰야 되고 엑셀 만들어가지고 등록하고 하는 것도 맞아요. 사실 그건 제가 안 하고 저희 디자인하는 직원들이 하는데 그래도 직원들 다독여가면서 하자 했는데 사실은 처음 생긴 업체고 하다 보니까 뭐 설마 잘 팔리겠어? 똑같이 그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뭐 아는 안면도 있고 그리고 워낙 또 이 친구는 무조건 잘 파는 셀러들을 많이 만든다는 그 인식이 저에게 딱 있기 때문에 이건 괜찮을 거야 무조건 넣어봐 해서 넣었는데 기간 대비 우리 아직까지 뭐 처음 생긴 데다 보니까 등급제가 뭐 제대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뭐 노출도 제대로 막 되는 것도 아닐 거야. 근데 내가 다른 업체들 넣어봤을 때 대비해서 효율은 훨씬 더 좋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실제. 근데 그게,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교육하면서 글로벌 TNT 제품 좋아요. 글로벌 TNT 제품 잘 팔립니다. 추천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는 이 친구의 목적은 무조건 잘 파는 셀러들을 자기가 직접 양성해내고 양질의 DB를 내가 제공해서 결국 이거를 좀 느리지만 오래오래 키워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DB를 놓고 지금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이건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맞나? 저는 너무 자신합니다. 왜냐면, 도매매는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원래 도매국이라는 전신이 있었으니까, 사실 무시 못할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업체였고, 오노클랜도 생긴 지가 거의 뭐 한 15년, 10년 넘었겠죠? 저희 이제 오픈한 지 딱 5개월 반 됐거든요. 6개월 차, 저보더라고요. 6개월인데, 아직 할 건 많아요. 그렇지. 근데 6개월인데도 불구하고 형님이 효율이 좋다라고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난 안 팔릴 줄 알았어요. 뭐 홍보가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안 팔릴 줄 알았는데 확실히 이게 똑같은 거야. 질도 우리 DB의 상품의 질도
양질의 DB가 중요하듯이 맞습니다. 셀러들도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달라붙는 것보다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매출의 70%는 상위 30%가 다 가져가는 거거든. 잘 팔리는 셀러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셀러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해서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직원도 깜짝 놀라더라고. 대표님 이거 나가는데요? 이러더라고. 그래, 잘 나갈 거야. 하고 받았지. 알잖아. 우리 사무실 와가지고, 그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 엄상필 대표야. 그러니까, 하더라고. 오케이, 그럼 좋아요. 앞으로도 그럼 이 플랫폼을 계속 이제 성장시켜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내가 부탁을 할게. 예. 사실 저는 위탁 물건을 수입을 해서 도매를 하고 이제 공급사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위탁 판매하지 마라. 솔직히 위탁 판매는 공급사 좋은 일 다 시키는 거고 플랫폼 좋은 일 다 시키는 거고 강사들 좋은 일 다 시키는 거다. 맞아. 내가 직접 물건 수입해가지고 내가 공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는 항상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사람들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다 초보자들에게 솔직히 또 추천하는 거는 그냥 내 수업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냥 무조건 오시는 분들보다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이나 진짜 이거 베이스부터 깔았던 분들, 경험이 그래도 한 1년 되신 분들이 내 수업을 들으러 또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나는 진짜 괜찮은 이제 공급사가 잘 하는 사람들, 아이템 TV도 계속 늘어나고 성장하는 사람들을 내가 셀리어스에 계속 소개를 시켜줄게. 그럼 그분들은 또 새로운 또 판매처가 생길 수 있어서 좋은 거잖아.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엄 대표님은 열심히 물건 잘 파는 셀러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야. 맞습니다. 그럼 서로 이제 상부상조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엄 대표님 쪽에서 셀러 열심히 하다가 내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밥벌어 먹고 갔다. 그럼 이제 난 그 위에 단계 공급사가 되고 싶다. 그렇죠. 그럼 보내줘요. 그렇죠.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상품 많이 수입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네. 그게 선순환이 되죠. 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건데, 이게 단계에 대한 차이라고. 이제 저도 처음에 동명이 형님 교육을 듣고,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온라인이란 창업에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아닌데, 여기서 엄청난 영감을 얻고, 이제 제가 찾아서 간 건데, 한 번 듣고 두 번째 또 연수 갈 때도 가고 몇 번 갔었어요. 3번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형님께서 똑같은 말씀 하셨고, 저는 느꼈던 게,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의 몫입니다. 위탁 판매가 안 좋다, 저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저는 지금은 형님 말 다 맞아. 근데 형님은 나보다 오래 하고 전문가잖아. 내가 한 번에 나는 저거를 갈 수가 없어. 왜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라고 저는 인정을 했던 거고. 그러면 내가 결국은 그래 저건데 내가 그 가는 과정 중에서 어떤 스텝을 밟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간 설계인 거죠. 그 단계에 대한 설계인데 축구화도 우리가 뭐 여러 개 신어봐야 뭐가 좋은지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위탁 판매는 제일 좋은 장점이 뭐냐면 여러 물건을 팔아볼 수 있다. 맞다. 진짜 소싱할 때 뭐 형님 누구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40명, 뭐 30명 데리고 가잖아요. 다 아까 저희 창고에서 봤을 때 안 되는 아이템들 다 고릅니다. 이쁜 거, 신기한 거. 진짜 거의 그런 거예요. 거의 왜냐면 내가 봤던 게 그게 제일 이뻤으니까. 그렇지. 근데 내가 팔아보면 구매 습관이라는 것도 알고요. 이런 게 왜 돈이 되고 이런 왜 조그만한 것들이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되고요. 제품마다 구매를 하는 습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대량으로 사는 습관이 있고 뭐 시즌별로 뭐 조금씩 뭐 길게 얇게 넓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를 다 알아보지 않고 내가 사입을 한다? 저는 그것도 리스크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맞다. 근데 나도 그래도 말씀드리거든. 처음 오시면 나는 중급자 이상이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위탁 판매가 됐든 구매 대행이 됐든 필드에서 한번 부딪혀보고 직접 내가 물건 판매도 해보고 그리고 수천 개 수만 개 아이템을 내가 리스크 없이 팔아보다 보면 자기의 생각이 바뀌거든. 나는 정말 이쁜 거, 특이한 거, 신기한 거 이런 거 위주로 팔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시장에서 팔리는 거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거든. 맞아. 그런 물건도 팔리긴 팔리겠지만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마케팅과 브랜딩과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물건을 팔다 보면 이런 제품들이 나에게는 잘 팔리는구나 하면 그걸 내가 사입을 해서 내가 직접 도소매도 해보고 공급사도 해보고 이런 단계로 넘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난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 위탁 판매를 잘하는 성향이 있고 맞습니다. 위탁 판매는 절대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무조건 그냥 처음부터 나는 내가 직접 필드에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자본을 투자하고 내가 리스크를 안 타라도 나는 갈 거야. 나는 사실은 그 후자 쪽이거든. 난 위탁 판매 난 너무 안 맞아 내하고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뭐 한번 경험을 해보고
충분히 훈련이 된 상태에서 내가 시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마켓들도 처음에는 상품 등록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너무 힘들죠. 가공하고 하는 것도 이제 그것도 직접 해보면 내 상품을 얼마나 더 소중하겠어요. 더 정성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에게 잘 맞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접근해보고 그렇게 시도해보는 건 좋고 일단 저는 항상 이 영상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저는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말을 할 때 아까 전에 말했잖아. 예전에 말했던 거 지금 똑같이 얘기한다고. 난 말이 바뀌는 게 진짜 싫어. 그래서 난 내 나름대로 지조가 있고 고집이 있고 내 스타일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스타일에 딱 맞아서 진짜 밑바닥부터 쌓아왔던 친구고 제가 감히 판단하는데 진짜 실제 모든 경험을 위탁 판매 쪽에서는 모든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스타일들 우리 너무 고지식하거든요. 그렇죠. 아, 우리 너무 정도만 걸어. 그러니까 돈을 못 우리 스타일들은 돈을 못 벌어. 맨날 골병만 들어요. 나이 들어서 계속 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열심히 정도를 걷고 베이스를 탄탄하게 하다 보면 기초 체력을 계속 다지고 하다 보면 우리를 알아봐주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고 그리고 어차피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나는 진짜 80세, 90세까지 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거 잠깐 가져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잘 만들어 놓으면 또 사업은 그렇잖아요. 하나가 잘 되면 그 다음 것도 계속 이어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주변에서 이렇게 저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 제가 또 어떻게 그때는 뭐 제가 실제로 도움 드린 거 없어요. 이 친구가 혼자 잘한 겁니다. 어떻게 교육생과 이제 교육자로 만나서 이렇게 인연이 또 이어가고 또 성장하면 지금도 도움받아. 아까 전에도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제가 도매 매출 그 정도 나오는 것도 뭐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끔씩 이제 소통하고 하는 모습들도 좀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위탁 판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위탁 판매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위탁 판매를 시작하고 싶다 그러시면 다른 데 가서 쓸데없이 돈 쓰지 마시고요. 뭐 몰라 더 비싼 돈 주고 배우면 뭐 비싼 거 안 들어봤으니까 뭐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친구가 실력자니까 이 친구에게 한번 노크를 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나는 이렇게 진짜 앉아서 이 만담 형식으로 하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심오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조회수도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는 예상한데 한 25분 찍어야 돼요. 이제 편집해야지. 편집하는데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필드에서 또 움직이는 컨텐츠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 필승!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